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날이면 희미한 띠가 보입니다. 은하수. 우리 은하의 단면입니다. 이 안에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 지름 10만 광년. 빛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 걸리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컸을까요? 아닙니다. 은하도 작은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약 2억 년. 암흑시대가 끝나고 최초의 별들이 켜졌습니다. 이 별들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주 곳곳에서 제각각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력은 쉬지 않습니다. 밀도가 높은 곳으로 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스도 모입니다. 별 수백만 개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룹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합니다. 뚜렷한 구조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초의 은하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1만 분의 1 크기. 지름도 고작 수천 광년.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은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초기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조밀했으니까요. 중력이 끌어당깁니다. 두 은하가 접근합니다.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중력이 다시 잡아당깁니다. 되돌아옵니다. 결국 합쳐집니다. 더 큰 은하가 됩니다. 그 은하가 또 다른 은하와 만납니다. 또 합쳐집니다. 더 커집니다. 마을이 모여 도시가 되고, 도시가 모여 대도시가 되듯이 은하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계층적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는 것. 바닥부터 위로 쌓아 올리는 것. 이 과정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빅뱅 후 5억 년이면 꽤 큰 은하들이 나타납니다. 10억 년이면 우리 은하 크기에 가까운 은하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이 발사됩니다. 100억 달러 25년의 개발 기간. 태양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 잡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100배 강력한 적외선 관측 능력. 적외선이 왜 중요하냐고요? 초기 우주의 빛은 우주 팽창 때문에 파장이 늘어납니다. 가시광선이 적외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기 우주를 보려면 적외선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JWST가 우주의 가장 먼 곳을 들여다봅니다. 2022년부터 쏟아져 나온 데이터. 천문학자들은 경악합니다. 빅뱅 후 3억 년. 우주 나이가 겨우 138억 년의 2%밖에 안 된 시점. 거기에 이미 은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크고 밝은 은하. 별이 수억 개. 구조도 제법 갖춰져 있습니다. 글래스 G13. 빅뱅 후 약 3억 년 시점의 은하.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먼 은하 중 하나입니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별이 그렇게 빨리 태어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물질을 모으고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형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3억 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JWST는 이런 은하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빅뱅 후 4억 년, 5억 년 시점에서도 예상보다 크고 성숙한 은하들. 천문학계는 지금 혼란 중입니다. 기존 은하 형성 이론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별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태어났을 가능성.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이 있었을 가능성.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진행형 과학입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는 지식. 확실한 것은 하나. 은하는 빅뱅 직후부터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고, 작은 것들이 합쳐져 점점 커졌다는 것. 수십억 년에 걸친 이 과정을 거쳐 오늘날 우주에는 2조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2조 개. 상상할 수 없는 수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어떤 은하는 아름다운 나선 모양, 어떤 은하는 둥글고 거대한 타원형, 어떤 은하는 뚜렷한 형태도 없이 불규칙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1926년 에드윈 허블 1편에서 우주의 팽창을 발견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은하를 분류합니다. 수많은 은하 사진을 모아놓고 형태별로 나눕니다. 결과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나선 은하. 이름 그대로 나선팔이 감겨있는 은하입니다. 중심에 밝은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원반이 둘러싸고 원반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옵니다. 나선팔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별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별이 많아서 푸른 빛을 띱니다.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도 나선 은하입니다. 관측 가능한 은하의 약 60%가 나선 은하입니다. 비유하자면 계획도시, 도로가 정연하고 새 건물이 계속 들어서는 도시입니다. 두 번째, 타원 은하. 납작한 타원형이거나 거의 공 모양입니다. 나선팔이 없습니다. 원반도 없습니다. 별들이 무질서하게 분포합니다. 가장 큰 특징, 별 생성이 거의 멈췄습니다. 가스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별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건 나이든 별들뿐. 그래서 붉은 빛을 띱니다. 대신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들은 대부분 타원 은하입니다. 별이 1조 개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타원 은하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합병입니다. 나선 은하끼리 충돌하고 합쳐지면 구조가 뒤섞이면서 타원 은하가 됩니다. 은퇴한 구도심 같은 겁니다. 한때 활발했지만 이제 새로운 개발은 없고 기존 건물만 남은 도시. 세 번째, 불규칙 은하. 뚜렷한 형태가 없습니다. 나선팔도 없고 타원형도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 비대칭적입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습니다. 하지만 별 생성은 활발합니다. 대마젤란 은하가 대표적입니다. 남반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은하의 이웃 은하. 초기 우주에는 불규칙 은하가 많았습니다. 아직 합병이 충분히 일어나기 전이라 정돈된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이 세 종류. 허블은 이것을 소리굽새 모양의 분류표로 정리했습니다. 왼쪽에 타원 은하, 오른쪽 위에 나선 은하, 오른쪽 아래에 막대 나선 은하. 허블 순차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원에서 나선으로 진화하는 순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선 은하가 합쳐져서 타원 은하가 되는 겁니다. 형태 분류일 뿐 진화 순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선 은하. 정확히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중심에 막대 모양 구조가 있고 거기서 나선팔이 뻗어나옵니다. 지름 10만 광년. 별 2천억에서 4천억 개. 나선팔은 4개. 우리 태양은 그중 오리온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 도시로 치면 도심이 아니라 외곽 주택가 정도. 태양은 은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공전주기 약 2억 2천만 년. 태양이 태어난 뒤 은하를 약 20바퀴 돈 셈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 그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원반을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원반 안에 있으니까 옆에서 보는 것처럼 띠 모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족의 은하 중 하나. 하지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의 중심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강한 중력을 만들고 있을까요? 1990년대 UCLA 천문학과 안드레아 게즈. 그녀는 16년 동안 우리 은하 중심을 관측합니다. 은하 중심 근처의 별들을 추적합니다. 한 별이 특히 눈에 띕니다. S2.
이 별은 16년 주기로 무언가를 돌고 있습니다. 공전 속도가 초속 7,600km, 빛의 속도의 2.5%, 지구에서 달까지 1분도 안 걸리는 속도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려면 중심에 엄청난 질량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합니다. 태양 질량의 400만 배. 그런데 그 질량이 들어있는 공간이 매우 작습니다. 태양계보다 작습니다. 태양 400만 개 질량이 태양계보다 작은 공간에. 이것은 블랙홀밖에 없습니다. 궁수자리 A스타.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안드레아 게즈는 이 발견으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은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은하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질량은 태양의 100만 배에서 100억 배까지. 은하마다 다릅니다. 그 단서는 1960년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퀘이사. 처음 발견됐을 때는 정체를 몰랐습니다. 별처럼 보이는 점광원. 하지만 거리를 재보니 수십억 광년. 엄청나게 먼 곳에서 엄청나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 전체보다 밝습니다. 은하 하나에 별이 수천억 개인데 퀘이사 하나가 그보다 밝습니다. 도대체 어떤 에너지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답은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빛을 냅니다. 가스와 먼지가 블랙홀 주위를 돌며 원반을 형성합니다. 강착 원반. 이 원반 안에서 물질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온도가 수백만 도까지 올라갑니다. X선과 자외선을 뿜어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놀랍습니다. 핵융합은 질량의 0.7%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강착 원반은 질량의 최대 40%를 에너지로 바꿉니다. 우주에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입니다. 일부 블랙홀은 양쪽 극에서 제트를 뿜기도 합니다. 물질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분출됩니다. 길이가 수십만 광년. 은하보다 긴 제트. 이것이 퀘이사의 정체입니다. 활발하게 물질을 먹고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오늘날 대부분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조용합니다. 먹을 물질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은하 중심의 궁수자리 A스타도 지금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퀘이사처럼 밝았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10일 역사적인 사진이 공개됩니다. EHT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 지구 곳곳에 흩어진 전파 망원경 8개를 연결합니다. 지구 크기의 가상 망원경을 만든 겁니다. 타겟은 내시의 87은하 중심의 초대질량 블랙홀. 질량 태양의 65억 배. 지름 400억 킬로미터. 태양계 전체가 들어갈 크기. 거리 5,500만 광년. 이 멀리 떨어진 블랙홀의 그림자를 찍는 데 성공합니다. 주황색 빛의 고리 가운데 검은 그림자.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경계. 인류 역사상 최초의 블랙홀 직접 이미지입니다. 3년 뒤인 2022년. 이번에는 우리 은하 중심입니다. 궁수자리 A스타. 더 가깝지만 훨씬 작아서 촬영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내시의 87은 크고 안정적이었지만 궁수자리 A스타는 작고 변화가 빠릅니다. 수분 단위로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촬영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결과 역시 밝은 고리와 검은 그림자. 우리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과 은하 중심부의 질량. 이 둘이 비례합니다. 은하가 크면 블랙홀도 큽니다. 은하가 작으면 블랙홀도 작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블랙홀이 은하를 제어했을까요? 은하가 블랙홀을 키웠을까요? 아마 둘 다입니다.
블랙홀이 물질을 삼키며 에너지를 뿜으면 주변 가스가 가열됩니다. 가스가 뜨거우면 별이 태어나기 어렵습니다. 블랙홀이 은하의 별 생성을 억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하의 가스가 풍부하면 블랙홀에 공급되는 물질도 많아집니다. 블랙홀이 더 빨리 성장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합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어떻게 그렇게 커졌을까요?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수십 배 수준입니다. 거기서 태양의 수백만 배, 수십억 배까지 어떻게 커졌을까요? 작은 블랙홀이 합쳐졌을까요? 거대한 가스 구름이 직접 붕괴했을까요? 아직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JWST가 초기 우주에서 거대한 블랙홀을 발견하면서 이 미스터리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은하의 심장. 보이지 않지만 은하를 지배하는 존재. 그런데 은하는 혼자 떠 있지 않습니다. 은하끼리 만납니다. 때론 충돌합니다. 은하는 움직입니다. 중력에 이끌려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리고 충돌합니다. 우주에서 은하 충돌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합니다. 우리 은하도 과거에 여러 차례 작은 은하를 삼켰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궁수자리 외소 은하. 우리 은하에 잡혀서 지금 서서히 찢어지고 있는 작은 은하입니다. 그런데 은하끼리 충돌하면 별도 부딪힐까요? 아닙니다. 별끼리는 거의 부딪히지 않습니다.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 4.24광년. 빛이 4년 넘게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축구공 하나, 부산의 축구공 하나. 이 두 축구공이 부딪힐 확률, 별과 별의 충돌 확률이 그 정도입니다.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은하가 충돌해도 별들은 서로를 유령처럼 통과합니다. 하지만 가스는 다릅니다. 은하에는 별 사이사이에 가스 구름이 퍼져 있습니다. 가스끼리는 충돌합니다. 압축됩니다.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별이 태어납니다. 스타버스트. 평소의 수십 배, 수백 배 속도로 별이 생성됩니다. 은하 전체가 푸른 빛으로 타오릅니다. 실제로 충돌 중인 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더듬이 은하. NGC 4038과 NGC 4039. 두 나선 은하가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양쪽으로 긴 꼬리가 뻗어나왔습니다. 곤충의 더듬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더듬이 은하. 충돌 지점에서는 폭발적인 별 생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은하도 있습니다. 작은 은하가 큰 은하의 중심을 관통했습니다. 충격파가 동심원처럼 퍼져나갑니다. 그 충격파를 따라 별이 태어납니다. 마치 수레바퀴처럼 생긴 고리 모양의 은하. 아름답지만 폭력적인 탄생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 250만 광년 거리. 맑은 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천체입니다. 이 안드로메다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속 110km. 시속 약 40만 km.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는데 가까워진다고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서로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팽창보다 중력이 강합니다. 약 45억 년 후 두 은하가 만납니다. 처음에는 스쳐 지나갑니다. 중력이 서로의 모양을 뒤틀어 놓습니다. 나선팔이 찢어지고 긴 꼬리가 뻗어나옵니다. 중력이 다시 잡아당깁니다. 되돌아옵니다. 다시 통과합니다. 이 과정이 수억 년에 걸쳐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가 됩니다. 밀코메다 또는 밀코 안드로메다. 천문학자들이 미리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두 나선 은하의 구조는 완전히 뒤섞입니다. 나선팔은 사라집니다.
최종 형태는 거대한 타원 은하. 두 은하 중심의 초대지위양 블랙홀도 결국 합쳐집니다. 태양 400만 배짜리와 태양 1억 배짜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태양계는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별끼리는 안 부딪힙니다. 태양이 다른 별과 충돌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하지만 중력에 의해 궤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 가까이 끌려갈 수도 있고, 반대로 은하 바깥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밤하늘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은하수띠는 사라집니다. 대신 하늘 가득 별들이 빽빽하게 펼쳐질 겁니다. 물론 45억 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태양은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하 충돌은 우주의 일상입니다. 지금도 우주 곳곳에서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지고 있습니다. 타원 은하 대부분이 이런 합병의 결과물입니다. 은하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만나고 합쳐지는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은하를 넘어서면 더 큰 구조가 있습니다. 은하 하나, 별 수천억 개. 충분히 거대합니다. 하지만 은하도 혼자가 아닙니다. 은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중력으로 묶인 은하의 집단, 은하단입니다.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습니다. 은하 약 2,000개가 모여 있는 거대한 집단. 지름 약 1,500만 광년. 그런데 은하단도 혼자가 아닙니다. 은하단끼리 모여 초은하단을 이룹니다. 2014년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의 범위를 처음으로 측정합니다. 라니아케아. 하와이어로 끝없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은하 10만 개. 지름 5억 광년. 질량은 태양의 10경배.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는 이 거대한 구조의 중심이 아닙니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라니아케아의 중심에는 거대 끌개라 불리는 중력의 중심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은하가 그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스케일로 가면 놀라운 것이 보입니다. 은하들의 분포를 지도로 그려보면 균일하지 않습니다. 은하가 빽빽한 곳이 있고 텅 빈 곳이 있습니다. 은하들은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줄지어 있습니다. 필라멘트. 실들이 교차하는 곳에 은하단이 몰려 있습니다. 실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빈 공간. 보이드. 수억 광년에 걸친 텅 빈 공간입니다. 가장 유명한 보이드. 목동자리 보이드. 지름 3억 3천만 광년. 이 안에 은하가 거의 없습니다. 3억 광년짜리 빈 공간. 빛이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데만 3억 년이 걸립니다. 반대로 가장 거대한 구조도 있습니다. 허큘리스, 코로나 보레알리스 장서. 길이 약 100억 광년. 관측 가능한 우주의 10%를 차지하는 은하 필라멘트.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릅니다. 비누 거품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품막이 필라멘트. 거품막이 만나는 모서리가 은하단. 거품 안에 빈 공간이 보이드. 우주의 가장 큰 구조가 비누 거품과 닮았습니다. 이 거대 구조는 어디서 왔을까요? 기원은 이 시리즈의 처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뱅 직후의 양자 요동. 아주 미세한 밀도 차이.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증폭됐고, 암흑 물질이 뼈대를 세웠고, 일반 물질이 그 위에 모였고,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만들어졌고, 은하가 모여 은하단이 됐고, 은하단이 모여 초은하단이 됐고, 필라멘트와 보이드의 거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양자 요동에서 우주 거대 구조까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138억 년에 걸친 구조의 성장입니다. 1편에서 시작한 이야기. 빅뱅. 무에서 시작된 우주. 그 안에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탄생하고 별이 켜지고 원소가 합성되고 이제 은하라는 거대한 구조까지 왔습니다. 은하, 우주의 도시, 이조계,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거대한 구조.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 때론 충돌하고 합쳐지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은하 안에서 별이 태어나고 죽고 원소가 순환하고 행성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은하, 지름 10만 광년, 별 수천억 개, 그 변두리, 오리온 8, 작은 노란 별 하나, 태양, 그 세 번째 행성, 지구,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138억 년 우주 역사의 한정, 이족의 은하 중 하나, 수천억 개 별 중 하나. 하지만 우주를 이해하려는 유일한 존재. 다음 편에서는 우리 고향을 다룹니다. 태양계. 46억 년 전, 성간 구름이 붕괴합니다. 태양이 켜집니다. 그 주변에 8개의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그중 세 번째 행성, 물이 있고 대기가 있고 자기장이 있는 행성, 생명의 행성, 지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